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인연과 운명적으로 빠져드는 시기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골라봅시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이 운명적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와 현재, 연애운의 변화입니다. 왼쪽 카드는 빨강님의 가까운 과거 연애운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가까운 과거의 연애운부터 볼까요? 과거에는 깊지 않은 여러 관계들을 넘나드셨네요. 아마 연애의 느낌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과 가깝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할아버지가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해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가볍게 만나는 관계들 위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의미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과 맞는지 알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서 오른쪽 카드,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봅시다. 오, 과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게 의미가 있었네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풍요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혜를 의미하고 연애운에서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쌓인 경험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처럼 빨강님은 과거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현재는 사람을 편협하게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단점을 단점으로만 보지 않고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웬만한 사람이면 끌리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이 높아졌다. 내가 현명하면 그만큼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다음 카드부터는 앞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사람과 빠져들까? 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일 중독자 수준으로 진짜 열심히 살고 책임감도 엄청난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소모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지쳐 보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된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솔직히 일을 즐기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말로는 일하는 게 좋다고 해도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책임감인 거죠. 이렇게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종종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핏을 맞춰 나가면 되는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성향부터 볼까요? 빨강님의 연애 성향은 다양한 관계의 즐거움과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이 카드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연인에게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관계도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강님은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방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작은 의심 때문에 점점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이거죠. 결론은 콩가루 커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처럼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시겠지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진짜 일관적이게 연애도 집중력을 갖고 열심히 하는 타입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반란군인데요. 발에 묶인 쇠사슬을 끊고 횃불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틀에 박힌 거는 싫어하고 리더십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빨강님과의 관계에서도 뭐든 이것저것 리더십 있게 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의 리더십이 강해지게 되면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하자고 하면 애초에 싫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따라가기가 빡세다. 그냥 빡센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같이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빨강님은 그냥 최대한 응원해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뒤에서 칭찬하면서 궁뎅이만 몇 번 쳐줘도 경주마가 잘 달려나가는 것처럼 잘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만남의 계기입니다. 만남의 계기가 평범하지는 않네요. 빨강님은 이 사람 때문에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멍한 상태가 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관계에 접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카드의 그림만 봐도 딱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것 같죠? 얼굴에는 톱니바퀴가 막 엉켜있고 머리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열이 엄청 나고 있네요. 그만큼 내가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이 주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둘의 관계도 처음에는 빨강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도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빨강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스트레스는 아니고 정보의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빠져든다. 뭔가 평범한 시작은 아닌데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눈이 높아진 빨강님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왜 빨강님을 좋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빨강님의 처세술에 반했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웃는 가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속마음을 잘 숨기고 몇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처세술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기분이 나쁘더라도 몇 수 앞을 생각해서 잘 티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앞에서 나왔던 카드들처럼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나 처세술에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강님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 월등히 좋더라도 주눅들기보다는
빨강님의 강점을 잘 사용해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이 사람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이 사람을 뜯어먹으려 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나 외모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덩치는 좀 작을지 몰라도 굉장히 똘똘한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다람쥐의 정령입니다. 다람쥐는 작지만 죄빠르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똘똘하게도 자신이 딴 열매를 은신처에 열심히 모으는 동물이죠. 빨강님 주변에 여기 보이는 다람쥐처럼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생각이 빠른 똘똘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덩치가 크거나 큰 키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카드들에서처럼 자신의 일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자신의 경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정보나 데이터들까지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커리어를 굉장히 잘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이 카드들을 쭉 보면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앞에 나왔던 마인드 카드처럼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의 바보 카드입니다.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죠. 이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는 3개월 이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듣다 보면 카드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호기심이 생기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파랑님이 운명적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와 현재 연애운의 변화입니다. 왼쪽 카드는 빨강님의 가까운 과거 연애운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가까운 과거 연애운부터 볼까요? 과거에는 좋든 싫든 큰 액션을 취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냥 지켜보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적절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여기 달이 그려져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빛이 밝은데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 알지만 말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관계들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내적으로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다가 정말 큰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하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조용히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서 오른쪽 카드,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봅시다. 이제 과거와는 좀 많이, 아니 그냥 많이 변했네요. 관계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불꽃이 있는데요. 빅뱅의 처음을 의미하는 첫 스파크입니다.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바깥으로 표출되지는 않겠지만
내적으로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과거와는 다르게 조용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호기심을 가지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화는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조만간 곧 파랑님이 먼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먼저 말 걸고 싶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카드부터는 앞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사람과 빠져들까입니다. 이 사람은 장단점을 잘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든 일이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소나무와 대나무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비싼 소나무를 선호하죠. 하지만 소나무와 대나무는 각각의 다른 쓸모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의 표면적인 가치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카드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겉으로 보이는 가치 외에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 최대한 진심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진심이 없다면 진짜 가치를 볼 수 없으니까요. 아마도 파랑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강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파랑님도 편견 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시기를 지냈지만 이 사람처럼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장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핏을 맞춰 나가면 되는지 읽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성향부터 볼까요? 파랑님의 연애 성향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회 통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자신을 맞추려다 보니까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파랑님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연애를 했을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물이나 기념일, 데이트나 등등 여러 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랑님은 이 사람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만나면 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진짜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연애를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미리 이야기하고 만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을 하려고 하는 타입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의 목소리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파랑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파랑님의 장점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연인이 내 장점을 잘 파악해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만남의 계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입니다. 퍼즐을 완성하는 이미지인데요. 퍼즐은 완성해야만 온전히 그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죠. 이 말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둘의 관계도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아마도 최근에 들어서야 처음에 나왔던 이 카드처럼 연애 성향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미 그 사람과 썸을 타고 있거나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아직 모르겠다면 파랑님 주변에 앞에서 말해준 대로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왜 빨강님을 좋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목표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에 반했네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도 꾸역꾸역 가야 할 길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힘들지만 내가 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파랑님의 인생은 매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 나온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만큼 힘들다는 거죠. 목표를 향한 길도 험난하고 그 길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걸어가야 하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파랑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명확한 목표가 있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계획까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그 속에서 풍기는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나 외모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매우 유연하면서도 날렵하고 조용한 이미지의 소유자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거미의 정령입니다. 거미의 움직임은 굉장히 유연해 보이고 조용하면서도 날렵합니다. 그리고 실을 엮어서 아름다운 집을 창조해내기도 하죠. 파랑님 주변에 여기 보이는 거미가 집을 짓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예술적으로 창조해내고자 하는 사람이면서도 유연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슬림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날렵함을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근육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은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항상 머릿속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만 한다면 남들보다 우월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동력이 조금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행동력만 받쳐준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해주시면 매우 좋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입니다. 이 카드들을 쭉 보면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는 늙은 왕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검을 곧게 세우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여왕이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컵 속에 든 물고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는 1개월 이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왕은 책임감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서로가 많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연애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서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노랑님이 운명적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와 현재 연애운의 변화입니다. 왼쪽 카드는 빨강님의 가까운 과거 연애운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가까운 과거의 연애운부터 볼까요? 가까운 과거에 나 자신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각성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매력 등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노랑님도 가까운 과거에 나 자신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계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노랑님은 과거에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매력, 자신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매력과 가장 핏이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엄청 뛰어나거나 저세상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인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매력이 잘 먹히는 사람, 나와 핏이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해 봐야만 좋은 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서 오른쪽 카드,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봅시다. 이건 좀 의외네요. 현재는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통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극단과 극단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태극 무늬가 있습니다. 양 극단을 다 경험하고 나에게 맞는 온도를 선택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노랑님은 자신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깊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양극단의 성향의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연애의 온도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성향이라면 완전히 깨가 쏟아지는 커플이 있고 자기 할 일 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온도로 연애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의 성향이라면 양극단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비율의 성향과 잘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 노랑님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방식들로 하여금 연애관을 정립하고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카드부터는 앞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사람과 빠져들까?입니다. 이 사람은 꽤 친밀한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입니다. 다른 색깔의 잎을 가진 나무지만 조화롭게 잘 섞여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조화롭게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친밀한 분위기를 풍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말을 스윗하게 해서도 아니고 입에 버터를 발라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잘 수용하고 조화롭게 잘 섞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견을 조화롭게 잘 섞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핏을 맞춰 나가면 되는지 읽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성향부터 볼까요?
노랑님의 연애 성향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전체성입니다.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서커스는 세 명이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자신도 거기에 발을 맞추면서 최적화되어 가는 성향을 가지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노랑님과 연애를 하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노랑님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의 없게 구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길게 볼 필요도 없고 바로 헤어지는 편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친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노랑님의 배려를 이해해주고 감사하게 느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뉴 비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같은 공간이지만 밑에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위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사물이나 사건을 좀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면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매력을 찾는다던가 평소와는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분명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친밀함을 의미하는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남들과는 색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든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나쁘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고정관념이 없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게 또 장점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만남의 계기입니다. 이 사람은 노랑님에게 괴로움 속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과 닮았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자에 못생긴 잎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노랑님의 주변 사람들은 노랑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남들이 말하는 모습이 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성향이라도 잘 섞일 수 있는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랑님을 볼 때 편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서서히 호감이 생기고 서로 깊은 관계가 되어 가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왜 노랑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노랑님의 흘러가는 대로 주변에 잘 맞춰가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마음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편안한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너무 열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맞춘다고 해서 자신의 줏대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전에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덜 힘들게 주변의 의견에 따라서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랑님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삶의 노하우가 있으면서도
잘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나 외모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듬직하면서도 편안한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개의 정령인데요. 개는 주인을 항상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지켜주고자 합니다. 노랑님 주변에 여기 보이는 개처럼 듬직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고 의리까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의 체격은 평균보다 좀 더 클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체격에 비해서 외모는 조금 귀염상이라고 할까요? 산책을 하다가 큰 개를 보면 덩치는 크지만 좀 귀여운 면이 있잖아요. 그 귀여움 때문에 뭔가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이미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너무 헌신적이기 때문에 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점인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밀어주고 잘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랑님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이 카드들을 쭉 보면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눈치 보면서 검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방어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있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즐겁게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는 6개월 이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 전에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자신의 능력이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보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편하게 친구 관계처럼 지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좀 더 빨리 친해져도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초롱님이 운명적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초롱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와 현재 연애운의 변화입니다. 왼쪽 카드는 초롱님의 가까운 과거 연애운이고 오른쪽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가까운 과거의 연애운부터 볼까요? 과거에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했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산전수전 다 겪은 할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면 할아버지도 화를 낼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것처럼 초롱님도 상대방이 안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기분 나빠서 화내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궁금해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대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만큼 연애에 관해서는 꽤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서 오른쪽 카드,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을 봅시다. 과거에 비해서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가장 아래에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낙타가 있고 그 위에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자가 있고 가장 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좋아할 때처럼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초롱님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처럼요. 다음 카드부터는 앞으로 빠져들게 될 인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사람과 빠져들까입니다. 이 사람은 절제와 자기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고립입니다. 혼자 얼음 속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눈물은 놀랍게도 금빛입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낸다기보다는 혼자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자기 가치관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배울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강한 인내심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핏을 맞춰 나가면 되는지 읽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와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연애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성향부터 볼까요? 초록님의 연애 성향은 서로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새끼손가락을 대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약속, 신뢰, 서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서로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 그 신뢰가 깨진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성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님은 어느 정도 인내하는 연습을 하면 연애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신뢰가 깨진다면 떠나는 게 맞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복의 여지가 있다면 깊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이 다스려지길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이야기를 깊게 들어보면 입장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종종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약 20% 정도만 인내심을 더 가져보라 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관계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타입이네요. 어떻게 보면 혁명가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약입니다. 쌓여있던 벽을 깨부수고 밖으로 도약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부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초록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고정관념에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주저없이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할 겁니다. 서로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방법, 가치관 등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의 사람과 연애를 하면 매우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은 시각으로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알아요?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다 보면 의외로 나와 딱 맞는 연애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만남의 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방어적인 마음이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겠네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을 벽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남들에게 빼앗기기 싫다, 상처받기 싫다와 같은 방어적인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초록님이 갖고 있는 내면의 방어 심리를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앞선 카드에서 초록님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의 근원이 방어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스스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이면서도 고정관념을 깨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초록님이 갖고 있는 내면의 방어 심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왜 초록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이 당신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초록님을 봤을 때 매우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그냥 편안함은 아니고 내공이 많은 편안함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편안함인데요. 농부가 농사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 농부의 삶은 매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노하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초록님에게는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내적으로 많은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내면의 방어 심리조차도 꺼내서 보여주면 더 좋을 거고요. 아마도 내면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초록님에 대해서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바로 그 순서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나 외모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큼직큼직하면서도 현명한 눈을 가진 이미지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코끼리의 정령인데요. 코끼리는 덩치가 매우 크면서도 현명한 동물입니다. 코끼리는 과거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 든 코끼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동물이죠. 초록님 주변에 여기 보이는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면서도 지식 습득을 좋아하는 현명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자신의 큰 덩치를 절대로 과시용이나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방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평온하게 지내면서 지식 습득과 자기 개발에 전념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느릿느릿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내면 속에서는 항상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초록님이 이 사람의 최고의 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과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이 카드들을 쭉 보면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절제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고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내면 속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이 카드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들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는 시기는 3개월 이내가 가장 유력하고 6개월 이내에는 관계가 좀 많이 깊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뜨거운 사랑이나 역동적인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연애를 하는 연인이 되겠네요. 겉으로 활동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게 더 좋은 그런 커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